작년에 영등포 쪽방촌 개발 발표에 이어 대전 부산 지역의 쪽방촌 개발이 발표되었고, 올해 2월 5일에 우리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뜻밖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 쪽방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살게 해달라고 많은 참 요구를 했죠. 지난 4월 14일은 국회 국민의힘과 동자동 건물 소유주들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다며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발을 위한 간담회가 아니라 개발을 저지하는 간담회라고 봐야겠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면서 밖에서 캡켓을 들고 있던 우리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현장을 돌아본다고 시찰을 한다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있는 쪽은 보지도 않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피해서 간단하게 돌고 갔습니다.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을 보면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쪽방 주민들의 요구는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사람답게 집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제일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은 개발이 되어도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 지금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면적은 너무 좁습니다. 영등포 쪽방에 공급하는 면적보다 조금은 넓어졌지만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5.44평은 나라에서 짓는 쪽방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보다 넓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적정 주거 면적이 제공돼야 합니다. 그리고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쪽방 주민들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쪽방 주민을 위한다는 개발인데 우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민들이 살아야 가야 하는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진정한 주민들을 위하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발에서 동자동 쪽방 주민들에 대한 1200호의 임대주택이 제공되지만 쪽방 임대에도 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쪽방과 고시원에 사는 주민들도 입주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2년 전부터 쫓겨나고 있는 동자동 인근 양동에 있는 쪽방 주민들도 다 함께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동자동 쪽방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쪽방촌 개발이 형식적이 아니라 국민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인 만큼 생색내기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고 이따가 주민분들 의견을 좀 많이 듣기 위해서 발언 시간을 조금씩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배진규 원내대표님께서 인사말 해주시겠는데요. 예, 간단하고 중요한 얘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에 오른 이후 외신들은 일제히 지하방에 주목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난을 드러내며 가시화한 수단이 바로 지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쪽방에서는 주인공 가족 4명이 모여 사는 것부터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입니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뜻하는 지옥고 아래 쪽방이라는 말에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집이 아니라 방에 산다는 것, 방이라고 부르기에도 과해 겨우 한 몸 누일 수 있는 칸에 산다는 것, 방문이 없어 겨울철 한파를 비닐로 막아 견디고 화장실이 없어 공원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서 화재에 취약한 목조 비율이 40%인 쪽방에서 다수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거 극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약자들을 위한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주거 약자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정부가 공공주택을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쪽방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민의힘에서는 동자동 소유주들과 함께 공공주택 사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재개발이 민간 개발에 견주어서 돌아오는 이익이 적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쪽방촌 공공개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유주보다는 거주자를, 재산권보다는 주거권을, 보상보다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언론사에서 서울시 쪽방촌 전수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전체 270명 소유주 중 약 70%, 188명이 쪽방촌 밖지역에서 살고 있고 서울시내 쪽방 주민들은 평균 11년 동안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도대체 귀담고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 우선인지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지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다동 공공주택 사업은 어떠한 차질도 없이 조속히 진행되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간담회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공공주택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방 주민분들의 안전한 공간에서 사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정의당이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동자동 개발을 앞두고 우리 쪽방촌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다고 해서 저희 정의당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도 지난달에도 이 근처를 몇 번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무덤 위에 공공임대를 지어라, 또 뭐 용산 참사 피바람을 각오하라, 이런 서슬퍼런 현수막을 보고서 굉장히 가슴이 섬찟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 건너편에 아름다운 민간 개발이라는 노란 현수막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 새고 천정 내려앉고 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할 때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던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민간 개발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상생을 외치고 있으니까 아마 주민 여러분들이 이러다가 이 개발 이익 앞에 그나마 우리 삼터조차 빼앗기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여러분들 편에서 이 동자동 공공주택 개발 사업 끝까지 함께 지켜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민간 재개발을 지금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그 취지는 민간 재개발을 해야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주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개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정말 40년 동안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달한 이런 삶을 버텨오신 1200 우리 동자동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제 민간 개발에서 공공주택은 생색내기로 조금 하고 나머지 주택들을
가치를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런 개발은 저희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집을 가진 분들이 개발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집 없는 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저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바로 이런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할 게 아니라면 민간 개발에 민자도 꺼내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00명 우리 쪽방촌 주민 여러분들을 포괄하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그런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그런 개발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와 함께 보증금 부담으로 그 쪽방촌 주민이 입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사전에 세입자 이주 대책도 분명하게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쪽방촌 월세가 25만 원인데요. 굉장히 저렴해 보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해보니까 이 면적이나 주거 환경 기준으로 보면은 도심에서 가장 비싼 그런 주거 형태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동자동 주민 여러분들이 40년 수건 집다운 집에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염원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불안한 그 생각들, 주민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한 생각들을 정말 안심시켜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발언해 주셨던 저희 대표님은 지금 4년 예, 질문은 이따가 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저희 대표님은 4년 전부터 물이 새는 방에 살고 계십니다. 그 집주인이 그 물 새는 천정을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도 늦지 않게 월세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한 달 전에도 천장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고쳐줄 생각은 여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 주거권 특보가 2018년에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쪽방을 둘러보고 진짜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을 둘러보시고는 관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주민분들이 살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은 사실 되게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진전을 하게 된 이유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어쨌든 이게 저희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추진됐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주민 당사자분이시고요. 제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의 삶을 잘 말씀해 주실 사랑방 주민협동회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랑방 마을 주민협동회 이사장 김정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동자동엔 가난하고 신체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동자동은 소위 쪽방으로 불리는데 70개 건물 중에 약 1000여 명이 사는 국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2월 5일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LH, SH 사업 시행자가 되어 공공임대주택 1250호, 공공분양 200호,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410호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동자동 지주, 가옥주들이 민간 재개발 추진해 왔으나 무산되어 이번에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 등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랜 동안 홈리스 운동 활동가들이 우리 주민이 공공주도 개발을 주장해 온 것을 대한 답이라 생각합니다. 쪽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 이번 공공주택 사업을 환영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동자동에서 가진 자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이 양심 없는 것 같습니다. 양심도 없고 정말 뻔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별도 화장실도 없습니다. 주방도 없고 심지어 창문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형편이고 소유주들은 월세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도 건물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방음도 안 되고 보일러도 안 되고 물이 새는 곳이 많습니다. 얘기해도 시행되지 않아 그냥 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 공공주택 사업 계획이 발표가 되기가 무섭게 동자동 전부되며 가스 배관 틈새마다 한지 나무까지 빨간 깃발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유주들은 공공주택 사업을 반대의 뜻으로 단 것으로 크기와 수락 내용 모두 무지막지한 현수막도 돈 들여 내거느더니 소유주들은 양심 없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우리는 짓거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들의 행포입니다. 연세 많은 사람들은 전장터도 아닌데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젊은 축도 왜 빨간 깃발이 이렇게 자꾸 보이냐, 무슨 뜻이냐 우리한테 사무실에 와서 항의를 하고 일합니다. 소유주들이 내건 현수막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신도시 투기 세력 LH 서울역 동자동 공공개발 자격 없다. 700% 용적률 주면 우리가 랜드마크 만든다. 문정부의 정치쇼 졸속행정 소유주들의 동의 없는 강제개발 지금 당장 중단하라. 사유재산 강탈하는 공공주택 사업 결사 반대. 토지 강제 수용 결사 반대. 내 무덤 위에 공공주택 지어라. 제2의 용산 참사 피바람을 각오하라. 이 옛날 만화 같은 이런 이야기 좀 그만 좀 뒷거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내용 책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요 뒤에도 보면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상생하는 민간 재개발, 쪽방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민간 개발, 좀 속이 보이는 거 안 그렇습니까? 건물주가 찾아와 민간 개발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힘을 실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충하자고 하고 상생하자, 상호간에 이해해 달라고 하고 결국 자기네들 민간 개발 하는데 쪽방 주민들까지 이용하겠다는, 그런데 절대 넘어가면 주민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소유주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게 뭐냐고. 우리는 딴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한 곳에 살고 싶고 화장실도 갖고 싶고 밥도 제대로 따뜻하게 해 먹고 싶습니다. 우리는 민간개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개발 하라는 소유주들은 시위하는 우리 주거권 삶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간 민간개발로 인해 새들어 살던 주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주거권 빼앗기고 쫓겨났는데 지난 세월 진행해 된 민간개발의 교훈입니다. 하물며 5개월, 6개월 방세 지어주면서 나가라고 하고, 아니면은 옆에 말 좀 잘하고 힘 있는 사람 시켜서 돈 좀 더 주고 몇 사람 이렇게 쫓겨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용역을 통해서 현실이 살아온 여지껏 대한민국에 이렇게 민간개발에 해온 것은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습니다. 소유주들이 우리 주민들을 거주권을 위해 개발할 권리를 줄 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속을 채우기 위해만 민간개발임을 적용률 700%라는 용적률 700%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주장하는데 동자동만 수용해 줄 리도 없는데 어찌하겠다는 건지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더 확충해야 한다. 작년 영등포에 이어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전과 부산도 공공주택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된 곳 차질 없이 공공주택 사업 진행되어야 하고, 서울과 전국 모든 쪽방 지역 다 공공주택 개발을 해서 주민들 주거권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저희 결론입니다. 소유주들은 돈 들여 현수막 방금 걸고 빨간 깃발 걸듯이 그렇게 금방 하지만은 우리는 한 달이 걸리고 6개월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이해시켜가며 나아가고 주민들 한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자동 사랑방과 주민협동에 같이 따라갈 것입니다. 같이 소통할 것입니다. 공공개발이 안 되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너무 이것저것 신경 많이 쓰시느라고 힘드신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쪽방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하니 토지 건물 소유주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계속 상생하자고 뭘 요구하냐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 1도 없었으면서 쪽방 주민들을 위해 한다고 하는 걸 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그 이익 앞에 저희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봤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아는 어느 주민분은 고시원에 사시는데 밥통 하나와 TV 하나를 건물주, 그 고시원 관리하시는 그 주인한테 임대해서 쓰고 있었어요. 4년여 전부터 매달 8,000원씩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TV도 안 보시고 밥도 해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쓸 수도 없는 예전에 브라운관 TV나 밥통도 안에 코팅이 다 벗겨져서 쓸 수도 없는 것들을 주면서 아직까지도 8,000원씩 꼬박꼬박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주들의 잔인한 태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이런 잘못된 거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마 아니니까 저희한테 상생하자면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또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경고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랑방에서 주민 한 분을 LH 임대주택으로 입주시킬 때마다 한 명당 얼마씩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빈곤사연대 이원활동가님 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의 의미랑 쪽방주민 주거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빈곤사연대 이원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개발 사업이 발표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나 LH를 통한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내용과 또 동자동 사랑방이 이제 쪽방 신문을 통해서 주민들께 알려준 내용 외에는 좀 말로 설명 듣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서 관련해서 어떻게 발표됐는지도 좀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자료가 있는 분들은 18쪽부터 봐주시면 되고요. 20조 보시면 간략하게 일단 동자동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자동은 아시듯 전국 최대 쪽방촌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1158명이 이 서울역 쪽방촌 동자동 후암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고 쪽방의 열악함에 대해서는 사실 말로 다 하기 어렵겠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수치만 보더라도 이 서울역 쪽방촌에 70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 취사장이 갖춰진 건물은 22개, 31%에 불과하고 세면장조차 없는 건물이 19%, 13개 건물은 아예 세면장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샤워실이 아니라 그저 물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샤워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샤워실조차 없는 샤워실이 있는 건물이 절반 이하, 샤워실조차 없는 건물이 절반을 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물당 평균 16명에서 17명이 거주하시는데 이 건물에 있는 화장실 변기, 대변기는 2.6개에 불과하고 3분의 1은 이 재래식 화장실의 형태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역 쪽방촌이 후암동까지 넓게 퍼져 있고 이 금으로 표시된 데가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계 밖에도 쪽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 현황은 이 연령대는 50대, 60대, 70대로 주로 분포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가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수급가구가 아닌 분들은 결국은 일을 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일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인 70%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숙인 일자리들을 하고 계시고 23%가 일용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건강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지장을 주는 장애나 질환이 있는 가구가 67.4%고 등록된 장애인은 57%, 그러니까 60% 가까이는 이미 등록 장애인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데 이분들의 소득은 50에서 100만 원 이하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50만 원 이하로 소득이 거의 없는 가구도 10% 이상이 되었습니다. 평균 소득은 76만 원이 나왔었고요. 이 소득은 1인 가구 2019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만큼 기초생활 수급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월세는 2019년 기준으로 23만 3천 원 그리고 지금은 24만 원, 25만 원 정도일 텐데요. 이 금액 역시 서울 1인 가구 임차 주거급여 수급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 그만큼 주거급여에 따라서 쪽방 월세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본격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어쨌든 2020년 1월 20일에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처음 발표됐습니다. 이날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년 전 용산 참사가 있었던 당일입니다. 이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던 세입자들이 농성을 하다가 사망했던 사건, 그 사건이 있었던 날 다시는 이런 강제 철거와 원주민을 내쫓는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이 발표됐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2월 5일에 이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1250호, 그 다음에 공공분양주택 200호, 민간분양아파트 960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여기에 일종의 상업 그러니까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상가 세입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한 상생협력 상가나 생활 SOC 같은 거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여기에 임대상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까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이 1250호인데 이 1250호는 소위 말해서 유형통합형이라고 해서 영등포만 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 따로, 행복청년신혼부부용 행복주택 따로 이렇게 건설되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유형으로 해서 이 공공임대주택의 쪽방 주민들과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같이 이 하나의 공공주택에 들어가면서 대신 이분들의 소득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방식의 유형통합형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페이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선이주, 선순환, 순환식 개발입니다. 이게 소위 민간개발과의 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이 지도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맨 오른쪽 보시면 이 공공구역 전체를 보통 우리가 개발할 때는 전부 다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철거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어렵죠. 당장 이 동자동만 보더라도 그러면 1000명의 쪽방 주민들을 바로 인근에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상 민간개발이나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이 많은 이주 수요를 주변에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개발에서 택한 방식은 임대주택을 지을 부지, 이 전체 면적 중에는 일부만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또 분양주택도 들어가고 일부 그 임대주택이 들어갈 부지만 먼저 철거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동자동 내에 다른 그 게스트하우스나 혹은 이 공원의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하우스보다 좀 더 좋은 방식의 그런 모듈러 주택에서 임시로 살게 하겠다. 그 세대가 지금 철거될 부지로 예상했을 때 쪽방 주민들 한 150명에 해당하는 부지입니다. 그분들만 이 동자동 내에서 임시로 개발 기간 동안 거주하면 나머지 이 공공주택 부지를 철거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다 지은 다음에 여기 150분뿐만 아니라 이 전체 살고 있는 1000명을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다음에 나머지 부지를 철거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그런 순환 개발, 지구 내에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해서 지금 유형통합형으로 지을 임대주택은 지금 정부 발표에서는 주거 전용 1인 가구 기준, 대부분이 1인 가구시죠, 쪽방 주민들. 주거 전용 면적 18제곱미터로 이 방 안에 화장실과 욕실, 주방이 포함된 형태이고 이렇게 1000호를 공급하고 나머지 250호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쪽방보다는 훨씬 더 넓고 쾌적하고 화장실과 주방이 안에 있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역시 이제 원룸형 18제곱미터라는 점에서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는 월세가 한 물론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시는 거죠. 그게 한 24만 원, 5만 원이라면 나중에 들어올 18제곱미터 욕실과 화장실, 주방이 갖춰진 임대주택은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보증금 183만 원에 월세 3만 7천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입주 시점에 가서 변동될 수 있지만 지금 정부의 발표로는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향후 추진되느냐? 올해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 중에 계획 승인과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후년 2023년에 여러분들이 일부 철거되는 쪽에서 분들은 2023년에 임시 이주하고 거기에 이제 임대주택을 착공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6년 1월에 전부 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면 나머지 부지를 철거해서 거기에 이제 분양주택들을 짓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 총 완료는 2030년이지만 임대주택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기는 2026년 1월로 현재로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
물론 여기는 이제 공공주택 지구로 발표가 되었고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들 수도 없는 거고요. 서울시에서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그 심의 과정을 거치는 거지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그 방향을 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소유주분들 중에서는 민간 개발을 얘기하거나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유주들과 만나서 민간 개발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아마 쪽방 주민들께서 많이 부글부글 하셨던 것 같은데,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를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의 목적이 다릅니다. 공공주택 개발의 목적은 공공의 복리, 공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거고, 민간개발은 당연히 개발 이익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 방식도 공공주택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과 민간에서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방식, 소위 말해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방식이 추진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소유주분들이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재산권을 박탈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민간 재개발도 공익적 목적이 없는 조합이 강제 수용권을 갖고서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또 다르지 않습니다. 추진 동력은 공공개발은 정책 실현의 의지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정말 원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이지만, 민간개발은 소위 말해서 사업성이 나와야지 합니다. 돈이 돼야지 할 수 있고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탑니다. 최근에 부동산 값이 막 오르니까 민간 개발을 하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부동산 경기가 떨어져서 집값이 안 오른다, 그럼 사실 민간 개발로 인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방식은 역시 순환 개발과 전면 철거 방식입니다. 물론 민간개발 추진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그러면 공공처럼 순환개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개발은 이 부동산 경기를 타고 이 사업성 위주이고 개발 이익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지껏 모든 민간개발에서는 다 전면 철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야지 사업도 빨리 추진하고 돈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공개발처럼 순차적으로 개발하면 아무래도 전체 완료까지는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아무래도 비용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개발은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순차적이면서 좀 더 돈을 써서라도 이 방식을 택하는 게 공공개발과의 차이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순차 개발을 하면 임시이주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분들의 임시이주 대책을 이 안에서, 이 내부에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간개발은 빨리 하려고 전면 철거하면 여기에 있는 1000명을 다 이주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민간에서 이 주변에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주변에 그러면 건물을 빌려서 땅을 빌려서 이주를 시키려면 1000명을 과연 이 근처로 이주를 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길 건너 양동 쪽방 같은 경우 120여 세대에 대한 임시 이주에 대해서 2019년에 세운 방식에 의하면 저기 이제 중구잖아요. 이 용산구 이 동자동, 후암동, 가롤동 이렇게 흩어진 6군데로 120여 명을 6군데로 흩어져서 임시 이주하는 계획을 안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민간 개발은 구역 밖으로 임시이주 대책을 수립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개발이 실제로 여기 주민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다가 여기에 지어지는 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개발은 분양아파트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지금 공공개발을 하니까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는데,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법적으로 35% 이상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자동은 지금 전체 주택 중에 51.9%, 약 52%를 임대주택으로 집니다. 이건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쨌든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반대로 민간개발을 하면 공공주택특별법이 아니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하는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만 임대주택을 지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와 같은 경우는 5%만 임대주택을 지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동자동을 뭐 주택진지 상업진지의 분류에 따라 민간에서는 임대주택을 15% 또는 5%만 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민간은 개발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동안의 과거 민간 개발에서도 법적으로 정한 2% 이상 임대주택을 지은 사례는 없습니다. 딱 요 사례를 요만큼만 지으면 그 나머지는 개발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동자동 뭐 여기 이 소유주분들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 소유주들의 10%는 현재 여기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여기 살고 있지 않다. 소위 말해서 외지 소유자들인 거죠. 이 외지 소유자들이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당연히 이분들은 좋게 말하면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고, 개발 이익을 위해서는 세입자 대책보다는 빠른 개발, 빠른 철거, 그리고 더 많은 분양주택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공주택을 통해서 쪽방주민 100% 재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민간 개발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은 15% 내외였다라는 것도 뭐 알려진 사례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그동안 다른 쪽방 지역 개발로 인해서 철거된 사례, 쫓겨난 사례들은 또 많이 아시고, 아마 또 다른 데서 철거로 쫓겨나서 동자동으로 오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간에게 이 공익적 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을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업이 좀 더 바람직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뭐 이 사업이 아직 그 지구 지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는데 그 이전에 실제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하고 조사해서 임시이주와 재정착 대책, 지금 정부가 수립한 것들로 충분한지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개발 사업을 하면 계획 수립 전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거를 하죠. 이 개발이 교통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파악하는데 정작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평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쪽방촌 개발에서는 이런 인권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 참여의 보장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동자동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활동해온 주민자치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쪽방 공공주택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나 서울시, 구청, LHSH공사 그리고 쪽방상담소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하면서 다른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에 당연히 주민자치조직들도 거버넌스로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협의체가 보상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소유주들과 보상을 협의하는 주민협의체로만 한정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정말 쪽방 주민들과의 협의체도 필요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중요한 게 이 공공주택 지구라는 선 바로 밖에 있는 쪽방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의 동료들이고 이웃들인데 이 선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주택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사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쪽방 주민용으로는 1000호를 계획하고 있고 최근 그러니까 2020년 연말에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역 쪽방촌에 한 1085명 정도, 한 11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경계 밖에 한 100여 분이 더 계신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늘리는 방식까지도 고민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주택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의 토지를 수용해서 공공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또 한 900호 정도는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된다면 이거 역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재정을 좀 더 투여해서라도 공공주택을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면적과 관련돼서 지금 18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등포나 대전에서 16제곱미터로 발표를 했고 또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이 14제곱미터인 것에 비해서는 동자동은 좀 더 넓은 면적이지만 이젠 우리가 쪽방에 사는 게 아니라 평생 살 집에 사는 겁니다. 그럼 평생 살 집이라는 면에서 특히 최저주거 기준이 2011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많다는 점에서라도 이 면적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이 실제로 주민들의 수요와
가능한 공급 호수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는 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약간은 더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자료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셨죠? 예. 저 지금부터 저희 주민분들이 아마 되게 기다렸을 시간,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 이러면서 기다렸을지도 모르는데요. 저희 주민분들 질문을 받을 거고, 오늘 이 간담회는 저희 쪽방 주민들과 그리고 정의당이 하는 간담회입니다. 혹시나 여기 참석하신 토지건물 소유주님들이 질문을 하실 거는 저희가 질문 받지 않을 거고요. 따로 개별적으로 섭외하셔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저희가 이동해서 준비할 겁니다. 빨리 공공개발이 돼야 된다. 예, 하루빨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아파트 쪽방 가운데고 아파트 빨아서 새로 지어갖고 아파트 멋있게 지어갖고 죽도록 살면 제일 반가웠습니다. 바람이 아니고 이거 비가 새면 곤토주기도 하고 방세는 따박따박 안 내면 내라고 족지기는 하고 또 물 새고 뭐 하는 건 곤쳐달라면 당신들이 돈 해서 곤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못나고 저 나이가 지금 내물 80입니다. 제가 지금 10년을 살고 나갔어요. 대구에서. 다 끈이 없어가지고. 또 씨, 네 도둑질 안 하면 된다. 당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저 방을 3번을 옮겼는데 3번 다 물이 새가지고 9-20에서도 2번 다 그랬어요. 여기 토끼집도 지금 문 닫고 다 닫았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근데 보증금도 없으니까 어디 이사도 못 가고 그냥 할 수 없이 이 동네에서 도는 거예요. 근데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이사 가라는 거예요. 싫으면 이사 가면 되지 왜 여기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 힘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필요도 없고 주인은 딴 데가 있으니까 항상 주인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냥 항상 힘없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바로 여기 아래요. 토끼집하고 9-20. 그러니까 물이 새니까 계속 저기에다가 끝내는 뭐 이쪽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좀 잘 돌봐주십시오. 우리 주민들 그 방에 바퀴벌레도 많고 쥐도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 하루라도 그 깨끗한 데서 좀 하루라도 자기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하는데 제가 대표로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방에 계신 분들도 나한테 전화로 와가지고 꼭 의원님한테 저 말씀 좀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저 지금 누워 계신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셔요. 한 60-70명 되는데요. 그분들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해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공주택 이거 하는 거 5년 전에도 한다 그랬습니다. 마을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환영을 했고 우리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 뒤집혔어요. 그분들은 원치 않습니다. 개발을. 그리고 우리는 개발을 옳고 그래서 틀려서 우리 저 주민들도 장애인들도 그래요. 방에서 이거 개발했으면 반장님 뜨뜻한 방에서 깨끗한 데서 한번 살고 죽으면 소원이다.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우리 사랑방의 대표님들 감사드립니다. 임대주택을 빨리 좀 확실하게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임장님 대표님, 국회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그 주민 여러분들께서 뭐 말씀은 들었지만은 오늘 와서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창문도 없고 주방도 없고 또 화장실도 없고 거기다가 물도 새고 당연히 집주인들이
최소한 월세를 받아 먹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건물주 분들도 오셨다면은 우선적으로 지금 쪽방이 최소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먼저 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기하신 부분을 중앙정부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이 자리에 특별히 또 우리 용산구 구의원도 와 계신데 구 차원에서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세입자로서의 그 의무는 있고 건물주로서의 의무는 없는 것이 쪽방촌입니다. 오늘 어느 정도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할까요? 예, 지금 같이 또 저희 현장 돌아보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정의당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연대단체에서 같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동조동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되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